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3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회 연락회에 가족분들과 면담하고 이 모임과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가 결정한 향후 활동 방침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면담에는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 그리고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님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발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당시 가족과 니가타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구미 씨는 중학교 1학년으로 13살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저녁 메구미 씨는 니가타 시내 중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인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북조선에 납치되었다는 정보가 전해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02년 북조선의 김종일 국방위원장은 메구미 씨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만 반면에 북조선은 메구미 씨가 이미 사망했다며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메구미 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 북조선 측이 제시한 정보와 물적 증거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메구미 씨의 유골로 일본 측에 전달된 뼈 일부에서는 감정을 통해 메구미 씨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고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서류의 표지에는 입퇴원 서류라는 글자를 수정하는 등 조작한 흔적과 오류가 발견되는 등 북조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25일에 가족회와 구출회는 금년도에 새로운 활동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가족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과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화 국면에 크게 방향을 바꾼 방침이며 국도로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사건은 가해자가 북조선이고 피해자가 일본입니다. 그 피해자 측의 저희가 엄청난 고민 끝에 내린 판단으로 북조선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북조선에 대한 감정은 분노, 증오, 적대심, 원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납치 피해자의 부모 세대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와 요코타 사키에가 자신들의 가족과의 재회를 실현시키는 것을 우선시하기 위해 크게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다만 가족회와 구출회는 무조건 일본이 북조선에 취하고 있는 독자 제재 해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립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 실현될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건재하게 살아 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 세대가 건재하게 살아 있을 때에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조 국교 정상화 교섭에는 전면적으로 반대를 표명할 것이며 일본이 취하고 있는 대북 독자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북조선은 노토 반도 지진 후에 일본 기시다 총리 앞으로 위로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2월 15일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기시다 총리의 북조선 방문 가능성을 담화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의도는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짐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없는 이 기회를 부디 의미 있고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조사위원회나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계략에 속지 마시고 양보하지도 말고 의연한 태도로 북조선과 마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쌍방에 안고 있는 인도적 문제, 북조선에서는 심각한 식량 사정,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두 나라가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인식을 기시다 총리의 말씀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요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46년 동안 실종된 아이들을 위해 온몸을 다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20년 동안은 전혀 북조선에 납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정말 이 아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는 슬픔 속에서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다니고 땅을 파고 근처에 갔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고 울부짖으며 끊임없이 찾아다녔지만 뜻하지도 않게 북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엄청난 큰 사건 속에 휘말렸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구출회의 여러분들과 전국의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 속에서 필사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몇 번이고 일본 총리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북조선이 만만치 않아 정말 생각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아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시다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지금까지와 다른 완만한 생각이 쌓여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부디 일본이라는 나라를, 일본 땅을 밝게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오랜 세월을 너무나도 잘 견디고 있다고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달림도 바라보며 왜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라며 계속 울고 있을 납치당한 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정말 기시다 총리께서 재임 기간에 반드시 이 문제를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조선도 매우 고통스러우며 식량이 없어서 국민들이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평화롭게 풍요로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교류할 수 있는 국가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바람을 전해주시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의 땅을 밟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평생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 출신자인 저는 일본에서의 풍부한 물질 문화 생활은 물론 나이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희망에 따라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 마련된 것에 크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사회인이 신분 상승을 위한 대학 교육과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소속된 기업소와 조직의 추천 없이는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과 생활 향상 등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평생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과 전문교육학교 외에도 주말 강좌, 통신 강좌,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예비학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더 널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낮에 일하는 젊은이 등이 야간에 다니는 야간 고등학교나 어떠한 사정으로 어릴 때에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한 중고년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배우는 야간 중학교 등도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 체계는 전문 지식과 기술의 습득, 자격 취득을 통하여 개개인이 성장을 평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스키링, 즉 기술 새로 배움이라 하고 시대가 흘러 사회와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에서 새로 필요로 하는 업무, 직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업원이 기능과 지식을 재습득하는 것을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어 2022년 기시다 총리는 향후 5년간의 이러한 사람에 대한 투자에 1조 엔을 투입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조선의 실세 환율로 계산하면 55조 원을 웃도는 금액에 해당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북조선에 있을 때에는 일반 근로자들은 기능을 높이기 위한 의욕을 갖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자격이 요구되거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할 기회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와 꽃 가게 관련해서도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와 같이 더 나은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평생 학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모든 회사원들이 작업에 필요한 몇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경력이 오랜 회사원의 경우에는 수십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들에서는 회사원들이 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강의료금을 지원하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 선박, 공작기계, 식품 등 거의 모든 제품들은 질이 높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 북조선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제품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평생 교육을 통한 기술 습득과 책임성 높고 근면한 일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체험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 출신자들 가운데도 일본의 평생교육 제도에 의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전문 지식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해 회사를 설립한 사람,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본의 지식인들도 어렵다고 알려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세무사는 북조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입니다만,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무사는 세금 전문가로서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고 납세액을 산출하는 데 지원하는 신고, 납세 제도의 추진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본에서는 회사는 물론 개인 사업가와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는 회계 업무 외에도 납세자를 대리하여 확정 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의 리패, 세무서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의의 신청, 상속세 신청 등 기타 세무서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잘 모를 때나 알고 싶을 때 상담에 응하기 때문에 세무사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세금 구조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일반인에게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이러한 서류의 작성을 대신하거나 조언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세무사 시험의 수험 자격에는 국적과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40대 중반의 북조선 출신 여성은 어려운 국가 자격 시험으로 알려진 세무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보았다고 합니다. 세무사 시험에는 먼저 그 수험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데, 그녀는 그 공부를 시작한 지 5년 이내에 세무사 시험에 응시에 합격하고 세무사로 활약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라고 보람있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에서의 평생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0년의 히트곡 타카노 히로시의 무지개 도시로, 그리고 1995년의 히트곡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카노 히로시의 무지개 도시로, 그리고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